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3분기 이제 매출이 1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도는 한 4조 중반 넘게 2026년도에는 5조가 넘는 이제 매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18만 1,500원에 마감됐는데요. 이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이후에 미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막 이제 11시 반이니까 개장인데요. 지금 다우 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이제 0.27%, 나스닥은 약보합권,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보합세 출발이고요. 유가는 좀 떨어지고 있고, 금값은 강세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뭐 계속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되는 부분과 한마디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종목별로 지금 등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마감된 FMC 관련해서 9월달에 이어서 이제 두 번 연속으로 일단 금리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연준의 독립적인 어떤 발언들은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큰 흐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좀 강세 흐름, 헬스케어 쪽에서는 큰 흐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트럼프 관련주들은 퍼네어가 이제 뭐 좀 빠지고 있고, 트럼프 미디어엔 여기도 이제 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재료 노출로 빠지는 거고, 정책적으로 이제 뭐 그 외국인 뭐 관련되는 부분에서 불법 체류 여기 관련되는 이제 뭐 지오그룹이라든지 코스빅은 여전히 뭐 강세 흐름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죠. 이제 국내 이제 증시 흐름, 금리 인하 때의 어떤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는 일단 반등이 나왔다가 역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크게 이렇게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매수, 그리고 오후에 이제 바이오주들, 뭐 알테오젠이 15%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의 어떤 상승 흐름이 되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소폭 매도,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매수했고,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일단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1390원대 정도 유지해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약보합권이고, 코스닥은 이제 1.34로 일단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코스닥에서는 한 70여 개, 80여 개 정도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 150개 정도가 상승 종목이 많은, 금리 인하 단의 어떤 압도적인 또 이제 반등세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에 양봉을 내고 3일 동안에 다시 그 양봉이 시가까지 내려갔다가 20일 이평에 좀 걸치는 요런 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또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소 쪽에서는 월요일 양봉이 이후에 그냥 등락을 하면서 21 이평에 부딪히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던 시장 흐름입니다.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지금 약보합세 흐름이었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들은 140만 넘게 일단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2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수는 오늘도 한 70만 주, 기관들과 더불어서 양매수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력주들 강세와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세 관련되는 부과로 이제 유럽 쪽에서도 자동차주들이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 약세가, 국내 쪽에서도 현대차, 기아차에 관세 관련되는 이제 우려감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트럼프 당선자와 윤 대통령 간의 이제 워딩에서 조선주 언급이 나오면서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오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특히나 더 이 군함이라든지 MRO 쪽에
관심이 되면서 오늘도 장중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2차 전지 쪽은 이제 반등세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강한 반등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윗골이 나왔고, 그래서 당선일 대선일에 이제 빠졌던 연봉의 시가를 아직은 회복 못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회복이 되는지 여부도 좀 체크해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단연 이제 오후에 알테오젠이 강한 흐름으로 43만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을 견인하면서 핵심주인 이제 뭐 보르노이, 리가캠, 뭐 에비엘바이오, 에이프릴, 뭐 펩트론 이런 종목까지 올라갔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스가 동조하지 않는 요런 흐름이었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 2만 주, 기관은 좀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 쪽에서는 뭐 28,000주 정도 매수고요. 그래서 수급은 여전히 제한적인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창구 쪽에서는 공매도인 뭐 신한, KB, 모건스탠리 이쪽에서 좀 매수를 좀 들어오는 어떤 모습이고, 어제 이제 MSCI 지수에서 이제 편출되었던 셀트리온 여전히 좀 약세 흐름을 오늘도 이어갔고요. 셀트리온 쪽에서는 오늘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이었고, 아침에 184,7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제 강세를 유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21 이평선 그 다음에 파라볼릭자까지 좀 시도를 하는 듯 하다가 못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3분기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전망 관련되는 부분들도 내년도하고 이제 내후년도 보시면 이 3조에서 5조면 사실 이제 빅파마급에 들어가는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2조 넘어도 시가총액으로 이제 50위권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요 3조 5조대를 유지를 해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어떤 흐름을 가는데 중요한 어떤 이제 매출단이 이제 사실 이제 5조대고, 이 5조가 넘어가면 이제 향후에 이제 10조까지 갈 수 있는 요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진펜트라가 이제 내년 내후년에 얼마만큼 이제 블록버스터로 등극하느냐가 셀트리온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 현황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이제 항암 라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제 최근에 확대되어 있는 요거 이제 코드명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 아직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가 떨어져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제품만큼 지금 있고, 이렇게 신제품이 들어온다는 말은 매출단과 수익성에서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G형 그리고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더 이제 반영될 수 있는 흐름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 이제 잠정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 3분기에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4분기로 이어져서,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분기 매출이 1조를 넘어서, 이제 분기 1조면 연으로 보면 진짜 뭐 한 4조, 5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조, 4조, 5조가 글로벌 이제 빅파마급에 들어가는 매출단을 만드는 거고, 이제 이런 이제 기반 속에서 이제 신약 개발의 어떤 속도가 더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진펜트라에 대해서 영업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 보험 시장에 이제 90% 넘는 커버리지를 확보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이제 처방의약품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 의약품을 할 수 있는데, 비근한 예로 이제 에브비의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휴미라가 그냥 뭐 미국에서 25조 이렇게 팔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광고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써서 매출단을 이제 하고, 이제 약가도 한 서너 배 상승을 해서
이제 에브비 입장에서 굉장히 뭐 중요했는데요. 짐펜트라도 최근에 이제 뭐 온라인 TV라든지 이런 광고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말이 미국 시장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이하게 허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 활동에서도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 가는 축 말고도 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ADC입니다. 그러니까 에너2가 그 대박이 나면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뭐 하이자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라든지 모든 지금 이제 빅파마가 ADC 쪽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ADC 쪽을 타켓을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것이고, 이게 또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요. 항체만 바꾸면 다양한 암에 이제 신약 형태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고,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MO 관련되는 사업들도 좀 더 이제 현금 이제 캐시플로우에 바이오시밀러와 더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이제 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인 어떤 포텐셜은 여전히 뭐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3,135주, 그 다음에 11월 6일 기준으로 172만 주대, 대차거래 쪽에서는 체결보다 상한이 좀 훨씬 더 많은 모습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20일 이평선과 파라볼릭 계좌, 그 다음에 이제 19만원과 19만 5천원 이 구간을 조금 넘어가야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챙기시면서 흐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